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특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좀 더 보면 서울 광진구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 조직 협동화를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 경제 특구에서는 다업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패키지화해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공동 공급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가졌다. 이게 뭐 서비스가 뭐 저렴해진다 이 개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도 충실해지고, 그러니까 한 기업만이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A라는 그 시설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했다면 요즘에는 나누어서 패키지 A, B, 뭐 아니면 A, C 이래서 맞춤형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광진구 그 돌봄 서비스 조직 협동에 대한 혁신 모델을 발굴할 때 이제 그겁니다. 기존에는 계층별 수요가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재가 서비스 중심이었고, 영리형 개인 사업자가 증가해서 서비스 질 관리가 우려가 됐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포카 서비스 수요의 증가, 욕구가 다양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그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지금 기업, 그러니까 복지시설도 사례 관리를 해서 공동 사례 관리를 해서 그것을 함께 푸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업종 간 공동 영업단 뭐를 구성을 하게 돼서 생애 주기의 돌봄, 정서 돌봄, 영양시, 빨래방, 주택 청소 위생, 여기서 이 역할들을 하는 기업들이 뭉쳐서 함께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넘어가다 보면 복지 서비스 개발의 시범 사업들을 하고 2016년 8월에 돌봄, 청소, 영양식, 빨래방, 정서치유 시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뭐 예를 들어 생애 주기 돌봄 사회적 기업 도누리 고객 193명, 광진구 전체 서비스 시장의 13%를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이 도누리가 뭐 같은 그로 말하자면 유사한 형태로 창원에도 있죠. 이런 부분들 뭐 시간이 되면 이 기업이나 뭐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보는 것도, 견학을 해보는 것도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 지원단의 역할도 있고 자원 발굴 이렇게 하면서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고민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주택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과 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례들도 있고 한번 보시면, 사회적 경제는 주거 문제 해결 및 공동체 유지,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사회주택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회주택은 유럽으로해서 매우 익숙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회주택 모델의 필요성도 계속 지역사회에 안내하고 있고,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르린 지역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주거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며 입주자들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뭐 의식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도 확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나 뭐 국내 최초 협동조합 아파트 단지를 건설 운영 중인 더함이라는 데가 있죠. 더함은 뭐 좀 유명하죠.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 조합원들의 지불 능력별 차등 임대료를 도입하고 주택협동조합에 의한 상가 관리 및 커뮤니티 시설 운영, 공유 자동차나 공유 창고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점점 서비스의 내용도 늘어나고 질도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기업 더함의 협동조합 뉴스데이, 아파트 단지 건설 운영 사례 이런 부분입니다. 안에는 보면 마을 금고, 지역 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주 기업, 그리고 공동 사무실 경영 지원을 하고 있고, 공유 자동차, 공유 창고.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물품 같은 거를 집안에 놓으면 집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공간에 창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되고, 통신, 미디어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주거 취약 계층의 상호 부조, 각종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 그리고 생활 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동, 그리고 상점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더함은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운영, 아파트 앤 상가 관리, 그리고 공동체 비즈니스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사회에 있는 주택협동조합, 입주민과 주민들 이런 것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으면서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재밌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자산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 자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부형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역 재생, 도시 재생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 자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부형성과 확대를 추구하는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공간은 많이 만들어지고 보조금이 지원될 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문이 닫혀 있는, 운영되지 않는, 사람이 예전에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캐나다 뿌띠샹 플랭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지역 자산을 소유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고, 지역 재생 과정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내는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이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켜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활동들이 시작은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냈다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앙 소식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된다고 한다면 확산될 건데, 그렇게 확산의 사례들이 조금 많지 않은 것들이, 근데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에 대한 고민들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 지역 재생과 관련해서 도시 재생이죠. 시민 자산화와는 지역 자산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 소유 자산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 사회에 흘러나가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 자산의 주요 사례는 토지은행, 개발신탁, 공동체 토지신탁, 부동산 투자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재단, 마을 공동체 주식 등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시민 자산을 주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는 본격적인 사례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흥이나 광진구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광진구의 사례는 사회적 경제의 주민 주도의 시민 자산화가 가지고 의미와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흥의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은 임대료 상승으로 고정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 집 건물 갖기 운동을 벌여 200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의원 치과 돌봄사업소, 주민건강검진센터, 조합원 활동공간, 사무실 등을 입주시켜서 나가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 사례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 공동체 기업들이 임대료 절감이나 독자적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자산을 모색하려는 의미, 도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김해도 이런 이제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죠. 보조금들이 끊기는 도시재생 건물들이 있고, 그 안에서
뭐라고 해야죠? 당초 목표를 뭐 채우지 못한 기업들이 뭐 문을 닫는 경우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어, 도시재생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 아니면 문을 닫는 공간으로 가버리는 사례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막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가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가치금융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뭐 가치연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작업들, 뭐 하나의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이제 영역으로서의 뭐, 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뭐 그걸 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시드머니부터 시작해서 도약할 때 필요한 자금. 그러면서 그것을 상환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광진구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의 시민자산화 내용들을 한번 보면, 서울 광진구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의 시민자산을 기반으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광진주민연대가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사버리는, 그래서 공유공간 나눔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원단체들의 사무실을 비롯해 생협, 병원 등이 주변 시세보다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를 내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은 아니지만 사용권을 시민 출자로 사들이는 방식도 시도됐고,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터무니없는 집은 시민이 최소 100만 원부터 출자해 목돈 없는 청년들의 주택보조금을 대신 내주는. 그래서 올해가 뭐 올해는 2018년이네요. 뭐 보면 이제 터무니없는 1호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도돼. 근데 지역에서 이런 활동이 없냐? 김해에도 유사한 사례는 있어요. 거북이 집이라고 해서 이런 활동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공공 LH가 중심이 되는 거죠. 민간이 주도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보였던 것 간단하게 보면 매입 자금이 36억, 10억은 자기 조달했고, 사회투자기금이 2억 원 정도, 등등등등 해서 시민단체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이 전세 자금들을 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들어왔던 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광진주민연대, 그리고 행복중심 광진생협, 주거복지센터, 더불어내과의원, 사회적 기업 도우누리, 자활기업 카페 등 15개 단체가 들어갔고요. 주변시세의 40% 정도고, 효과는 지역 넓은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했고, 지역 자산화 공간을 거점으로 돌봄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리매김고 생애 주기별 복합 돌봄 서비스들이 공동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하기는 힘든데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내 주변에 뭐 그러니까 나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내 주변에 유사한 아니면 조금 독특한 다른 형태의 사업들을 가진 부분에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그것들을 가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1, 2개의 뭐 지역자산화 추가를 추진을 결의했고, 사회투자기금 등을 통해 장기 고액 융제도 기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봤던 거를 쭉 한번 요약을 해보면,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죠. 또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다시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조금 만들어 보자.
뭐 자본이 어디가 먼저다가 아니라 시작했던 지점에서부터 조금씩 성장하는 것들을 지역이 같이 해보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능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이 지역 내에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죠. 이 문제 해결을 초점에 두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가 필요한다고 하는데 노인의 일자리일지, 그러니까 청년의 일자리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드릴까요?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누가 제일 좋을까요? 기업이? 소비자가? 다 좋아하겠죠. 그 지역 문제라는 부분이 어떤 문제? 일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트랙터를 사셨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원래 트랙터를 좀 빌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말을 하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입부터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연세도 있으니까. 근데 그 욕심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구입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면 또 아까 앞에 사례에서 보면 공유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까 이 공유 시민 자산을 해서 건물을 하나 매입했는데 매입한 건물에 공유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기업에서 이 차를 그러니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되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회적 경제가 맡고 있다.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뭘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생필품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생필품만이 아니죠. 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했을 때 요것들 협업을 통해서 순환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육자 산업으로의 성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물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이제 대기업의 횡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물류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각 지자체마다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아서 해결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런 거에서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해서 지역의 그러니까 공동체를 대해서 함께 성장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의 부호 형성 등을 통해 지역에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시민자산화가 되다 보니까 이 들어간 기업체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득인 거죠. 내 전세금으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있을 수 있다. 플러스 시세가, 그러니까 주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최근에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이게 지속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들까지 짚어보면 좋겠고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주민 참여와 역량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는 개인들의 필요에 따른 일로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대표적인데 민주적 의사결정, 1인 1표, 돈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그리고 성장의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뭐 로마냐, 캐나다 케벡, 그리고 미국의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부터 발전이라는 개념들을 세웠고,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과 기구들이 연대,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뭐 꼭 다 들어봤던 거 아니라 케벡을 들어볼 수도 있고 몬드라곤을 들어볼 수도 있고, 최근에 몬드라곤이 저한테 계속 이제 메시지들이 와요. 그러니까 몬드라곤은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둘러서 몬드라곤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SNS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그렇고, 이런 정보들이 제가 검색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협동조합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고민도 오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시민사회 다양한 조직들과 기구들이 연대 협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하고 지역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연대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는 촉매가 되어 연대와 협동이 일상화되기 시작했으며, 신뢰가 쌓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민들 사이가 속에서 유대, 협력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자본 자체도 축적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최근에 부러운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 연대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도 좀 생기면 어떨까. 사회적 자본은 다시 말하면 민주적 자치와 경제 발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튼튼한 기반이 되면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는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단 제조업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특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유지 강화, 지역의 부형성과 확대를 목표로 지역 자산화 등 다양한 지역 기반 활동들을 전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토론거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사회적 경제에서 왜 지역이 중요한지, 지역의 문제가 왜 사회적 경제 방식에 의해 잘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뭐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적 경제 방식 아니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안 해요. 기업들이 최근에 뭐 SVI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경제와 또 예전에는 뭐 CSR이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사회공헌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더 그 개념이 많이 넓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왜 지역 문제를 사회적 경제가 잘해요. 지역을 기반으로 그 국민을 가장 현장에서 접하면서 그걸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토론은 우리 지역의 사회 문제들 중 특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 지금 이제 보면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사회 문제 이렇게 하면 저출생 고령화도 있겠고, 도시 소멸도 있었고, 농촌 소멸,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인구 소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폐해 많이 있죠. 근데 출발점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분야에서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 사례들 중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해 보면,
그러면 우리 지역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차 과제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와 한계를 대해 분석하고 내가 조사한 기업의 CEO, 최고 책임자라면 무엇부터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찾아서 제시하는 겁니다. 방법은 대면 조사도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한 조사도 가능합니다. 단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비전, 그리고 미션, 경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수학 분석 등을 기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마감일은 6월 6일 토요일 9시 전 8시 59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씩 감점들이 플러스 될 겁니다.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리고 분량은 크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신 만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기업의 내용,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제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 제목 잘 정해서 1분 반인지 2분 반인지, 그리고 이름 쓰시고, 그리고 어떤 기업을 조사했는지에 대한 분석, 제목을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